네, 안녕하세요. 토크 클래식 우시영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클래식한 곡이 들리더라고요. 이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일까, 또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까 내내 궁금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거웠던, 그리고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클래식이 이제는 재밌게 느껴진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클래식 이야기를 알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요, 장민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앞에 방송하고 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앞에 방송할 때 제가 제 몸을 스스로 돼지고기라고 해서 제가 몰랐는데 네? 길 가는 어린 친구들이 보면서 돼지고기 간다! 돼지고기 간다! 별명 생겼습니다. 돼지고기로. 예. 어떡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앞발이 맛있습니다. 아유.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에릭 사틱. 예, 좀 생소할 겁니다. 좀 생소해요. 예, 이 에릭 사틱은 평생 한 번의 사랑을 했습니다. 한 여인만 만났고요. 한평생 한 예, 명만요? 그것도 6개월 짧은 사랑을 하고 헤어졌는데 네. 그녀만을 평생 바라보다가 생을 마감했고요. 또 근대 작곡가 중에서 가장 이렇게 호평을 받았던 작곡자이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제가 한번 토크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요. 예. 이 왠지 감이 와요. 뭔가 이번에도 좀 애절한 사랑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예, 이 에릭 사틱은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네.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곡자들 보면 유명한 작곡자 그때 당시에도 이 에릭 사틱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어요. 유명했어요? 예, 유명했고요. 막 그 음악을 너무 사랑했죠. 근데 이렇게 의뢰를 하죠. 곡을 이렇게 의뢰를 하면 지영 씨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의뢰가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서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명한 또 그때 당시에 인기 많은 에릭 사틱은 이렇게 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금액인데 한 에피소드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에릭 사틱이 돈을 이렇게 왜 많이 주냐고, 필요 없다고, 요만큼만 달라고. 아니, 왜 부자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아주 가난했고 걸어 다니고 이랬어요. 네. 예, 그런데 아주 먼 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은 예술가들이 작품성도 또 깊이가 있고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너무 즐거웠나요? 너무 좋죠. 예. 아무튼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면서 또 애틋한 그분들의 곡을 들어보면, 에릭 사틱의 곡을 들어보면 애틋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돈보다는 음악을 그렇죠.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어찌 보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한 여인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 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따랐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올 여성도 정말 많은 남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 사이에 둘러싼 여인을 이 에릭 사틱이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릭 사틱은 순수했고 이 여인은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까 좀 우리 요즘에 말하면 잘 나가는 비슷한. 에릭 사틱이 사랑했던 여인이 수잔 발라동이라는 정말 이쁜 여인입니다. 우리 잘 알고 피카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들이 이 여인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이쁘죠. 예. 시흥 씨 같이 정말 이쁘고. 죄송한데 저 이빨 좀 닦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건 패스하고요. 절대 진담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사틱이 몽마르트 언덕 아시죠? 거기서 수잔을 만났습니다. 이 수잔을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고백했죠. 용기도 대단합니다.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이 수잔이 결혼을 하자고 고백한 에릭 사틱한테 일단
사귀자고 했죠. 일단 근데 사귀어야죠. 예, 이 두 연인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리사틱과 수잔은 6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사귀다가 좀 안 맞겠죠. 왜냐하면 에리사틱은 한 여인만을 바라봤고 이 여인은 많은 남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는 에리사틱이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게 되는데 이 에리사틱은 헤어지고 나서 그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매일 편지를 씁니다. 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리사틱은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를 못합니다. 쓰기만 합니다. 계속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에리사틱은 그 이후로 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잘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까이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에리사틱이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빗이라든지 유명한 음악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피카소라든지 그 당시 이름 내놓으라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친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혼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고독을 씹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잔과 헤어지고 나서 30년 후에 에리사틱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그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지요. 가서 보니까 검은 양모, 네. 아니 검은 양모보다는 회색 벨벳이 맞겠습니다. 이제 회색인데 우리 밝은 회색 말고 검은색에 가까운 우리 보면 이렇게 신사들이 입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 12벌 있었는데요. 네. 6벌은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오래 입어서 그런 예, 그렇죠. 그 6벌 있었고요. 6벌은 새 옷입니다. 한 번도 입지도 않은 그런 옷. 그러니까 같은 옷만 있었다는 거죠. 멋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려준 초상화가 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잔. 그 여인이 그려준 초상화 한 점이라 방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잔이 보고 싶었던 그 편지 그게 한가득 있었죠. 슬프다. 그런데 이 에리사틱이 그 수잔을 위해서 쓴 곡이 있습니다. 주뚜브라는 곡입니다. 주뚜브. 예. 왠지 프랑스어 같은 예. 느낌인데. 불어입니다. 제가 불어를 잘 모르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대만을 원해요. 그대만을 원해요. 왠지 교수님 되게 멋져 보여요. 제가요? 갑자기. 그 말 안 하면 안 멋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주뚜브. 예. 당신만을 원해요라는 곡이죠. 그러니까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 에리사틱이 수잔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사랑을 느꼈던 것을 곡으로 표현한 거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곡을 들어보시면 그냥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랑하고 싶다. 오늘도 이렇게 연주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동이 한 3-4배 되실 겁니다. 네,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한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던 에릭 사틱의 주뚜브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진짜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한평생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이렇게 연애하시면 모든 남자들이 나만 사랑할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지나보면 압니다. 이게 10년 차, 20년 차 지나보면 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제 집에 가면 이렇게 남자들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집에 가고 잔 안에 깨워갖고 네. 내 뭐 맛있는 거 먹은가 보여줄까? 아, 이런 남자 말고 이런 에리사티 같이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네.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들어보시니까 지금 문 열고 나가서 사랑하고 싶다 이런 느낌 느끼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남자 보시고 에이 하시면서 마음 가시는 대로 오늘 주제는 바꾸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유, 다시 교수님. 생각해보자. 아니 이 주뚜브의 감흥이 갑자기 확 사라지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진짜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그렇죠. 곡이었습니다. 예. 한 며칠간은 계속 이 음악만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곡 처음에 들었을 때 네. 귀에서 이렇게 메아리 같이 울려집니다. 네. 다른 곡도 안 들리고. 근데 또 내용을 아니까 이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와닿지요. 그러니까 정말 스토리를 알고 나서 들으니까 정말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오셨죠. 예,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 바흐. 작품. 예. 다들 아시는 곡인데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선상의 아리아로. 예.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지선상의 아리아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겠지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우리가 6.25도 있었고, 그죠? 6.25 때랑도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요? 6.25 때 한 일합니다. 6.25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한강 다리를 우리가 폭발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난민을 치는 기차가 이렇게 갈 때 애기, 아빠, 엄마 손잡고 막 그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막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말하는 멘탈 붕괴가 왔을 거예요. 그때 한 음악가가 바이올린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지금 오늘 들려줄 지선상의 아리아를 이렇게 연주를 했답니다. 그 음악이 흘러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곡은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근심 걱정도 잊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음악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곡인가 봐요. 예. 원래 이 곡의 제목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의 D 장조의 2악장 기네요. 아리아입니다. 까먹었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원래 이 곡입니다. 이 곡이 네. 이제 후세의 벨힐미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보고 네. 지선이라는 게 보면 바이올린을 보시면 현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소리가 나는 게 고음 소리가 나는 게 이 선이죠. 1번 선인데 제일 낮은 음이 나는 게 지선이라고 합니다. 4번 선. 가장 낮은 음이 예. 지선이네요. 그 음에서 다 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부제가 뒤에 붙었습니다. 이런 설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네. 이 가설은 어떤 거냐면요. 빈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시흥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피난을 가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운답니다. 근데 총도 쏘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나가서 총을 쏘고 싸운답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용맹한 친구들인데.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또 오늘도 망가지는 게. 저 이렇게 몸 보십시오. 이렇게 넓지요. 눈 감고 이렇게 막 쏘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 작곡자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피신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피난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코펠도 챙기고 텐트도 챙기고 코펠을 이렇게 챙겨요? 아 그때 당시 그게 아니겠죠. 이제 재밌게 얘기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먹을 것도 챙기고 네.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못 가죠. 그래서 가장 값나는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이웃 동네로 피난을 갑니다. 네. 그 물건이 바이올린 한 악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가볍고 작고 가격도 억대죠.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또 작품 활동을 합니다. 작품 활동을 해야 또 생계도 유지를 하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이 네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가는 선이 제일 높은 소리가 납니다. 고음 소리가 나지요. 1번 선인데요. 그게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은 낡아서 끊어지게 되죠, 줄이. 네. 그래도 선 세 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음악 활동을 하는데 두 번째 선도 끊어집니다. 어떡해. 근데 선이 두 가닥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래도 가능한가요? 상상을 조금 발휘해서 네. 예, 다 곡을 씁니다. 어. 그러다가 세 번째 선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선이 한 가닥 남았죠. 네. 그게 마지막 선 4번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연주를 또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고민한 거죠. 선 하나하나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할까? 그래서 만든 이 남은 선이 앞에 얘기한 거죠. 지선이죠. 지선. 아. 지선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뭘까 해서 만든 게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처음에 이야기한 게 더 예, 유력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와닿기에는 제목이 길지 않습니까? 네. 관현악 모음곡 3번에 못 외우겠어요. 그렇죠. D 장조의 네. 뭐 2악장 아리아 이러면 못 외웁니다. 그냥 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됐든 클래식을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도 현악 사중주가 이렇게 지선상의 아리아를 네. 들려드릴 겁니다. 들어보시면서 얼마나 곡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주는지 한번 느껴보시면은 좀 더 좋은 감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지선상의 아리아가 됐는지 그렇죠.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그렇죠. 얼마나 마음의 치유가 되는 네. 곡인지도 느껴보는 순간이 되겠네요. 예, 이런 스토리 있으면 TV 이렇게 보다가 이런 음악 들으면 아 지선상이 아리아 바로 떠올 수 있겠지요. 절대 잊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지선상의 아리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나서 들으니까요.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다가 이 곡이 흘러나오면 절대 잊지 못하고 이거 지선상의 아리아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클래식을 그 원문 그대로 네. 다 외우는 것보다 네. 이렇게 부제로 외워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음악이 이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쉽게 클래식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클래식을 교과서나 예. 책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어설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클래식을 배우게 되니까요. 훨씬 귀에 쏙쏙 와닿는 것 같고요.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스토리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토크 클래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답고 더 쉬운 클래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